안녕하세요. 첫눈보다 설레는 신혼생활 76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날씨도 춥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몸과 마음이 싱숭생숭한 지금 공부 잘들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시험이 2개월가량 남은 이 시점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서의 수험생들의 마음가짐과 공부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월간의 계사 12월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드디어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매월마다 이 달은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이렇게 말을 쥐어 짜내고 있긴 한데요. 12월은 진짜 1차 시험 수험생, 그리고 현직 회계사들에게조차 느낌이 남다른 시기입니다. 일단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도 하고, 커플분들은 커플분들대로 설렐 거고, 솔로분들은 솔로분들대로 빠기 치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분들께는 이번 달이 끝나는 순간 시험을 준비하는 해에서 시험을 치르는 해로 바뀌기 때문에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직 회계사들, 특히 감사본부 회계사들은 죽음의 시즌이 눈앞에 성큼 와 있기 때문에 몹시도 설렐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금감원이 발표한 1차 시험 날짜를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D-85일이 되더라고요. 12주하고도 하루가 더 남게 됩니다. 이번 12월의 공부 방법론 및 마음가짐 등은 지난 10월, 11월보다는 보다 더 시험지향적인, 보다 더 실전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초시생분들이 본인의 공부 진도를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로 질문을 많이 주시곤 해요. 회계는 몇 회도겠고요. 세법은 몇 회도겠고요. 재무관은 버렸고요. 원가가 뭔가요? 경제학 패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 12월, 시험까지 3개월조차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초시생분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은 바로 시험 공부 범위의 확정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재무회계, 세법, 재무관리, 원가관리에 대해서 공부 범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단어는 버리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 단어는 가성비 똥망으로 책 속에만 고이 모셔두는 편이 낫겠다. 저는 웬만해선 세법의 연결납세라든가 동업기업과세 특례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주제가 아닌 이상은 정말 웬만해서는 제끼는 단어는 없이 다 가져가시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초시생분들의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가 않죠. 하루에도 책을 보다가 여러 번 이 건방진 자식 확 버려버려? 이런 유혹에 빠지실 거예요. 다만 특정 공부 주제를 제끼는 결정의 순간은 짧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잡아먹는 단어를 제끼면요, 이제 다른 가성비 좋은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공부 시간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요, 행여라도 그 주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나온다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로 확률상 80%의 오답률로 그 문제는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정 주제를 제낄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꼭 다음의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제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단원의 난이도. 두 번째, 그 단원의 출제 비중. 세 번째, 그 단원이 보편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제끼는 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등. 그리하여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시험 전날까지 공부할 범위, 경계선을 진한 색으로 그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괜히 1월까지 어중간하게 계속 공부하고 질질 끌고 가다가 전국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이건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더는 못 가져가겠어. 시험장에서 풀어낼 자신이 없어. 이런 최악의 절차를 밟으며 결국 버리면 금쪽 같은 시간만 채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본인만의 시험 범위를 빨리 픽스하셔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량을 쌓아가셔야 2월달에 최후의 1의독을 할 때나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실 때 몸과 마음에 이롭습니다. 현재 공부 교재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객관식 교재로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2월 정리하는 동안에 본인이 안 가져갈 것 같다고 판단되는 주제는 그냥 과감하게 공부 계획에서 제거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학원별로 시행하는 전국 모의고사 접수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모집을 할 거예요. 본인이 어떤 학원 모의고사를 응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은 미리 해보세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본인이 베이스로 하지 않은 학원에
모의고사를 경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이 많이 봐서 익숙한 문제 스타일 말고 낯선 문제 스타일을 겪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점수는 본인 실력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지만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해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면 땡큐인 거고요. 잘 안 나오면 에이 출제자가 멍청인 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쿨하게 넘겨버리시면 돼요. 실전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온다. 이게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대신에 틀린 문제 복기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부회계랑 국기법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더 미루시지 마시고 빨리 들으세요. 점수반 역할해주는 효자 전략 과목에서 어중이 떠중이 골칫덩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쉽게 여겨지는 누구나 다 전략 과목으로 삼는 과목일수록 더 열심히 완벽하게 공부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요약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1번 12월이 지나기 전에 본인만의 시험 범위는 확정을 지어주자. 신중하게 제끼되 한 번 제낀 건 다시는 보지 말자. 2번 전국 모의고사는 한 개 정도 응시를 하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다니지 않은 학원 모의고사 응시를 추천한다. 3번 정부회계랑 국기법 더 숙성시켰다간 된장이 아니라 X가 되는 수가 있다. 4번 그리고 지금 공부는 객관식 교재만 보시면서 계속 단권화 과정을 지속해 나가자. 1차 시험 전 최소 전 과목 3회독 이상을 목표로 해보자. 더 이상 연습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연습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초시생분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간 회계사 컨텐츠 자체가 재시생분들께는 크게 드릴 만한 가이드가 없긴 합니다. 솔직 고백하는 거예요. 재시생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잘들 하시더라고요. 2차 시험으로 치면 유예생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그냥 수험생 공통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무엇이 있던가요? 전과 경력 이런 거 빼고 학점 이수와 영어 성적 이 두 가지 양대산맥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학점 이수에서 착오나 실수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영어 성적 이 부분에서 초시생분들이 아니라 재시생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영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흑흑. 저는 영알못이 맞긴 한데요. 보통 가장 많이 영어 성적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공인 영어 성적인 토익을 예로 들어볼게요. 토익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초시생분들은 그래서 처음 응시 자격 준비할 때 학점 이수랑 영어를 같이 해결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시험 접수할 때에는 막힘없이 잘 진행들 하세요. 근데 몇몇 재시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력을 불태운 나머지 토익 성적 유효기간까지 함께 불태워버린 분들... 영어 성적 만료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12월이 돼서 그걸 깨닫고 부랴부랴 급하게 토익 시험 보고 12월 말에 나오는 따뜻한 성적으로 겨우 제출을 한다던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월이 돼서 시험 접수하는 순간에 토익 점수 만료된 것을 발견해낸다던가.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시반 생활할 때 2명 정도 실제로 봤고 합격하고 나서 소식으로 또 2건 정도 전해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날 나온 토익 성적표를 들고 금감원에 직접 뛰어가서 사정사정해서 빌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루머를 들은 적도 있고요. 여튼 지시생분들은 공부는 그냥 해오던 대로 쭉 하면 되시는데요. 잠깐만 짬을 내셔서 본인 영어 성적 유효기간을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 편히 공부 컨디션을 쭉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말고 내후년 1차를 준비하시는 진입생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 1월 혹은 3월 종합반부터 청춘을 불태우고자 하는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종합반 가기 전에 무슨 선행학습을 해놓으면 좋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 주십니다. 제 영상 중에 추천 과목별 공부 순서 영상을 보시고 그 앞부분에 있는 과목들을 미리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점 은행제를 병행해서 회계원리, 중급회계 1, 2,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절반 정도를 선행학습을 하고 종합반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유예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유예 분들은 아마도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강관리와 멘탈관리 잘 하시길 빌게요. 보통 1차 한번 붙어보신 분들은 1차 재합격은 쉽게들 하시더라고요. 몸에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유예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예전부터 공부 시작하셔서 한창 강의 듣고 계실 것 같고, 2유예 분들도 이제 겨울부터는 천천히라도 공부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부터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봄부터 하면은 아마 시험 준비하는 내내 본인 마음이 불편할걸요? 마지막으로 1유회생분들은 유럽행 비행기 티켓 끊으시고 아고다 들어가셔서 숙박하실 숙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액에서 10월호를 올릴 때만 해도 이제 가을이 오네요. 긴장되는 계절이 와요. 막 이랬었는데요. 어느덧 눈의 계절이 엘사와 함께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엘사 보러 가려고요. 초등학생들 없는 시간대로 골라서. 당분간은 영상의 내용을 가급적 전국 모의고사, 최후의 1회독 정리, 마지막 멘탈 관리 등등 1차 시험 자체에 포커스를 두어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들 많이 알려주세요. 기타 질문, 수험 상담 및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추울 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따뜻한 오목고지 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